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한 이후 농민들은 이를 준수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주거 지원 사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차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의 개보수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허가제 신청 농가 대상 500개소에 지원되며 1개소당 1,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농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해 비닐하우스 안 가설 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건축물 외에도 농지에 지어진 가설 건축물 등 대부분의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가 정부 규제 대상에 해당하게 돼 농촌 지역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 사업을 내놨지만 현장 농민들은 해당 사업의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농민들이 주거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빈집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임차할 경우 소유주와 7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장 농민들은 1개소당 지원되는 1,500만 원은 실제 빈집을 개보수하거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또 7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부지 또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훨씬 더 많을 거란 얘기죠. 고양시에서 7년 계약도 안 해주고 그래서 실효성이 이제 더 없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고. 농민들은 농가 인근에 위치한 원룸 등 주거 시설을 임대하려 해도 외국인 근로자도 꺼리고 임대인도 꺼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양시 같은 데 같으면 원룸 같으면 한 달에 7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최소한 조그만 것도 한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내고 출퇴근을 하겠냐 이거죠 이제. 그리고 원룸 주인들도 내국인을 두지 외국인을 또 안 둬요. 같은 돈이면 안 주거든. 졸지의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양돈 농가들은 정부의 주거 지원 사업을 비롯한 현행 정책들이 오히려 외국인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정책대로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 좋은 시설을 갖춘 축사 관리사를 두고 가설 건축물에서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건물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우선 당장은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시설이 열악해갖고 컨테이너라는 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데 그게 과연 그 근로자들한테 복지라든가 주거 여건이 합당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이 추진될수록 농촌 현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이 나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 취약계층 돌봄 공백에 대한 논의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난해부터 확산과 재확산을 거듭하며 장기화하는 사이 취약계층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에 매진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논의가 뒷전에 놓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이 일제히 축소 또는 중단됐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보호사업 가운데 급식과 후원품 등 경제적인 지원은 기존의 약 90%에 이르는 대다수가 운영됐지만 간병과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려 74%가 중단됐습니다. 가족, 지인 등의 소규모 접촉과 지역의 집단 감염이 여전히 중요한 감염 경로입니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와 방역 관리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은 도시에 비해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교통 인프라 등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던 복지 서비스가 전화나 문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돼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은 이런 비대면 돌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돌봄 공백의 대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긴급 돌봄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를 줄이기에 역부족인 데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여전히 활동 제약과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입니다. 대안으로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해 위기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지자체와 복지단체, 복지시설이 상시 소통하면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입니다. 도시에서처럼 시설 같은 데 나가기가 어렵고 하시니까 아예 지역 내에서 주민이 직접 제공한다거나 코로나 등 재난 상황에 맞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그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높습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향해 박차를 가하는 것도 좋지만 당분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게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집과 가까운 편의점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에 편의점 업계가 앞다퉈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강화에 나섰는데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출까지 급증하며 유통업계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전합니다. 대형마트를 대신해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것, 코로나19 이후에 뉴 노멀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사람이 많은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섭니다. 이런 소비자들을 공략해 편의점 업계가 신선식품 강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에서 머물면서 이제 홈쿡을 하는 문화가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편의점에서 식자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편의점 신선식품이 매출이 작년부터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자체 신선식품 통합 브랜드인 세븐팜을 출시해 신선 야채, 과일, 축산물 등을 1, 2인용 소용량 상품으로 구성해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 1월에서 지난 10일까지 채소, 과일, 냉동 육류 등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 71%, 110.2%나 올랐습니다. CU도 최근 충청남도 금산군 만인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계약을 맺고 대파, 깻잎, 모듬쌈, 매운 고추, 오이맛고추 등 신규 채소 상품 6종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2018년, 2019년만 해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채소 매출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CU의 채소 매출은 전년 대비 78.3% 증가했습니다. GS25도 지난해 7월 신선특별시를 출시한 이후 최근까지 신선채소 판매 상품 수를 30여 종까지 확대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상품 다양화를 넘어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말까지 한 끼 채소류와 절단 대파를 1+1으로 판매하고 같은 기간 CU도 신규 채소 상품 6종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변화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각 업계는 앞으로도 신선식품 판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근거리 장보기 문화가 좀 정착이 돼가고 있잖아요. 1차 식품도 그렇고 전용 브랜드, PB 상품들을 통해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드릴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한편 전문가들은 편의점 업계의 신선식품 강화가 1인 가구의 농산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농가의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판로 확대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1인 가구 있잖아요.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면 1인 가구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순증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에 이제 그런 상품들이 들어가 있으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코로나19로 바뀐 소비 습관이 유통업계의 판도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판로 확보가 농가 소득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S 김하은입니다. 국내 토종벌 사육 농가에 외래종 꿀벌 유입이 확인돼 토종벌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외래종 꿀벌의 유입 경로가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상황이라 검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국내 토종벌 사육 농가에 외래 동양종 꿀벌이 유입된 것을 확인하고 토종벌과의 유전적, 형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외래종 꿀벌은 황색 계통으로 중국 남부의 동양종 꿀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외래 동양종 꿀벌은 토종벌과 종이 같기 때문에 교미를 통해 잡종화할 우려가 크고 국내 벌꿀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외래종 꿀벌이 어디에서 어떻게 유입된 건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토종벌 농가들은 농가 41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의 유입 경로를 밝혀달라고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꿀벌을 근육 단계에서 말 그대로 이제 숨겨서 가지고 들어오면 그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사실을 알고 신고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찾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현행법상 외래종 꿀벌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내 토종벌의 유전 자원을 훼손하거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외래 동양종 꿀벌이 밀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검역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이면서 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입 경로라든지 유통 경로가 지금 명확히 확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말 밀수가 이루어졌는지 지속적으로 외래종이다, 밀수된 것 같다라는 이제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관세청하고 수사기관에 업무를 접수 요청해놓은 상태거든요. 일각에서는 낭충봉화 부패병으로 인한 토종벌의 집단 폐사가 적지 않고 토종벌의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일부 양봉 농가가 보다 저렴한 외래 동양종 꿀벌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토종벌은 비싸요. 보통 한 통에 40만 원, 50만 원씩 한단 말입니다. 실수를 놀리기 위해서 이제 낭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외래종 꿀벌이 유입됐는지 경로 확인이 안 된 가운데 외래종으로 인한 병해충 유입도 배제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위기에 놓인 토종벌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검역 강화와 함께 외래종 번식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김진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순서는 농촌의 살얼이랐다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뜻인데요. 긍정적인 나비 효과로 변화가 생긴 마을이 있습니다. 한사람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활력을 찾은 전라남도 순천의 서동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한 서동마을. 운동산 자락 해발 162m에 자리한 산간 마을입니다. 총 46세대가 사는 작은 마을로 여느 농촌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을엔 활력이 넘칩니다. 주위에 연못 주위에 해관 주위에 이렇게 좀 해보게요. 한때 고령화로 활기를 잃어가던 서동마을. 그거 아니에요. 꽃이야. 활기를 되찾은 중심에는 8년 동안 이장을 맡고 있는 백종택 씨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쁜지 썰썩쓰고만 해서 동네를 발전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가 이장이 된 후 마을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경관을 가꾸는 일에 앞장선 건데요. 꽃이 없으게 쑥부지 이런 거 놔둬. 전반적으로 동네가 연중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자.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마을로 가꾸기 시작한 겁니다.
여느 농촌 마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외경의 건물. 그 안은 색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이곳은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공간인데요. 한쪽엔 직접 키운 로컬 푸드를 팔고 맷돌에 원두를 갈아 만든 핸드 드립 커피도 이곳의 명물입니다. 주주를 모여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 내에 작은 공간이지만은 로컬 푸드 매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소득 창출을 엮어가면서 주민과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려는 백종택 씨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동 마을에만 있는 마을 달력도 백종택 씨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그린 그림, 사진, 시까지 그 안엔 마을의 시간이 담겼습니다. 후손들이 할아버지 제사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문중 달력이 필요다 하고 있었는데 문중을 떠나서 좀 더 크게 마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좀 크게 생각해서 마을 달력을 만들게 된 거예요. 마을 달력엔 크고 작은 행사도 꼼꼼하게 기록돼 있는데요. 서동 마을에만 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마을 회관 2층에 자리 잡은 서동 마을 박물관입니다. 지난 2018년에 개관한 이곳은 마을 상장과 장부 등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순천시 최초의 마을 박물관이라는 타이틀은 백종택 씨의 자랑입니다. 회관에 서고회가 있었어요. 서고회가 있었는데 전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회관에 그 진열된 물품 또 그동안에 이장님들이 어떤 집집마다 가서 또 이제 이게 또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갖고는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서동마을 박물관은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70년이 넘는 기록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보기 어려운 국민증과 건강보험증까지 소소한 생활 자료들과 서동마을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동마을 사람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2019년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에서 금상을 수상한 건데요. 마을을 챙기는 일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할 것 같은 백종택 씨. 그런데 그가 찾은 곳은 마을 인근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여기가 저희 밭입니다. 집에는 조금 소홀한 편입니다. 마을을 가꾸는데 좀 신경을 쓰고 집사람이 그래도 거기에 받쳐주니까. 너무 동네 일만 하시고 하니까 좀 화가 났었어요. 마을이 깨끗해지고 마을을 위해서 해줌으로 해서 동네가 발전이 되는구나, 잘 하시는구나 싶어져서 지금은 잘하고 있구나 싶어집니다. 마을을 챙기느라 집안일엔 신경을 쓰지 못한 게 미안할 뿐이라는데요. 하지만 함께 해준 아내와 주민들 덕분에 오늘의 서동마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마을 일해서 주민들이 또 웃는 모습 보고 그러면 재미있습니다. 뭐 세상살이가 뭐 별거 있나요? 그 너무 조차한 것은 다 해봐야죠. 힘들어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함께 웃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백종택 씨. 그 꿈을 이루길 응원합니다. MBS 투데이 남수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 대상자로 전남 여수와 해남, 경북 경산, 경남 밀양 등 4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등 1, 2, 3차 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해당 시군 특화 품목에 따라 여수 돌산갓, 해남 고구마, 경산 대추, 밀양 딸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가 육성 지원됩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4년간 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돼 기술 경영 컨설팅, 산업 주체 간 연계 협력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산림청과 경기도는 임야 지목 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나무를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의적인 임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은 관할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사법인력이 오는 5월 31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잎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봄철 산나물과 혼동하기 쉬운 독성 식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독성 식물 식중독 사고는 주로 봄, 가을에 사고가 잦은 편으로 특히 가짜란 새수는 독성 식물과 봄나물의 모양새가 비슷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행안부가 특히 주의를 당부한 독성 식물은 미국 자리공입니다. 미국 자리공은 잎이 나거나 꽃이 피기 전엔 뿌리를 보고 도라지나 더덕, 맞뿌리 등으로 잘못 알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안부는 미국 자리공이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 있는 나물은 채취하지 말고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순이 돋는 시기에 독성 식물을 봄나물로 오인해 채취 후 지인들과 나눠 먹으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봄나물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 제도를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는 제3자가 자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면 지원 대상자들은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충북도는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주택 40%, 온실 30%까지 올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8개 기관과 기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모인 기부금은 총 6,900만 원으로 44,9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될 예정입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제3자 기부 방식 풍수해보험 지원으로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를 기록했습니다. 인증 면적은 5,364헥타르로 인증 면적 최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557헥타르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남도는 매년 150억 원을 유기 농업자재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하고 산지 조직화, 소비 확대 추진에 힘써온 결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는 또 인증 면적 증가 요인으로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과 친환경 쌀 학교급식 공급 등을 꼽았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은 친환경 생산 농가가 판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 확대와 부산, 울산, 경남도 먹거리 공동체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MBS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